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대선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가 대선 공약에 건의할 지역 현안을 선정했는데요. 경인선 지하화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까지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10대 핵심 과제로 꼽아 각 정당 후보 측에 전달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제들인지,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한동식 기울보 편집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 핵심 제안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건의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0대 핵심 과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인천시가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천의 현안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가 제시한 10대 핵심 과제 보면요.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인천발 KTX 노선의 인천공항 연장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립교의 통행료 무료화, 그리고 인천의 저출생 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달라,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경인선 지하 GTX D2 노선 추진,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제시됐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많이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시민단체에서도 대선 공약에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경제 관련 공약 따로 제안한 게 있다고요? 예, 저희 인천경실련하고 인천상공회의소가 2017년부터 경제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큰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발표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3가지 아젠다와 10개 대표 과제, 그리고 51개 세부 과제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3개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젠다는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인천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장벽을 해소를 하고,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젠다로는 산업 대전환 시기에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심각한데, 인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래서 인천에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특히나 인천은 항공과 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아젠다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냐는 얘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그전서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수도권 규제를 이제는 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업 친화적인 인프라 조성, 특히나 지방 정부가 경제 정책을 관여할 수 있는 지방 분권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입니다. 일단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좀 여러 과제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인천 경제의 가장 큰 문제, 걸림돌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수도권 규제 문제하고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법에 의하면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국가 지원을 해주는데 수도권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대학의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총량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풀므로 해서 뭐냐면은 인천의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들을 키우고 또한 필요한 인력들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인력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좀 앞서 두 분께서 얘기해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실 기존부터 좀 나왔던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계속 되풀이되는 대선 공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개선이 안 됐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진척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인천의 공약, 지금 인천시가 제시한 10대 과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약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사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메리츠 조기 종료인데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 대체 메리츠 조성을 반드시 조성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 지켜지지 않았죠. 어찌 보면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런 행태인데요. 선거 때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과 한 공약 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탄핵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요. 이번 대선에서는요. 이 공약을 선정할 때도 일단 인천시도 공약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좀 제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보들도 공약을 채택할 때 그냥 표를 얻겠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분명히 지킬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렵지만 꼭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약속해야지. 잘못하면요.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 국장님께서도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좀 많이 비슷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 국장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당대표도 나왔고 원내대표도 나왔고 원내 부대표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건사업 몇 개 정도는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역대로 해서 당대표도 꽤 많이 나왔는데 수건사업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결국에는 인천의 정치인들이 인천 시민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인천 시민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시민이 표출할 수 있는 주권인 표로서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인천하고 경기는 수도권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행정 수도가 가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는 풀려야 정상적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요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쪽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에 균형 있는 혜택이 필요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를 요번에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냐면 수도 이전하라는 거죠. 대신에 인천 경기는 규제를 풀라는 얘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간다라는 공약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항만 도시인 인천에 정말 필요한 공약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유권자들은 분명 인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약이 무엇이고 반대급부도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는 뻔히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식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공약을 꼼꼼하게 보고 특히나 저 정치인이 인천을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인지를 공약을 가지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얘기 속에서도 뼈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뭐라도 좀 해결됐으면 하는 희망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차기 정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이거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정리가 안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대체 매립지에 대한 공모 주체가 구청장이거든요. 근데 구청장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대체 매립지 우리 동네로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4차 공모를 즉시 실시를 하고 그리고 90일 내에 대체 매립지를 결정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결정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인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인전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후보시에 공약 제시했던 거죠. 그리고 또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에 인천 시민들 30년 넘게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는데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해결해야 될 점이 이 점 아닙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이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면요. 4자 협의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는 거의 배째라는 입장이고요. 경기도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인천 시민들만 지금 계속 고통 속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3차까지 공모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지금 공모가 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이 공모라고 하는 이런 이 꼼수가 아니라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방향이 더 좀 있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아픔, 인천 시민들의 아픔을 보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뭐 두 분 다 많은 얘기들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우선으로 꼽은 게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그리고 영종 강화 평화도로 건설인데요. 왜 이 현안이 시급한가요? 예, 그럼 뭐 유정복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뉴 홍콩 시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임기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게 탑10 시티 건설이죠. 근데 뉴 홍콩 시티나 탑10 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 남단 그리고 영종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이 지역을 어떤 경제 중심지로 활성화하겠다. 뉴홍콩으로 가겠다. 탑10 시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남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문제 그리고 또 다리를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반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1순위로 둔 게 아니냐. 특히나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우선순위에 넣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럼 좀 반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정복 시장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돼가는데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업들 왜 그동안 진척이 없었을까요? 지금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많은 노력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재물포 르네상스가 갖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지역 전체적인 그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가 이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연계할 때 일단 충분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상들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제대로 이게 성과를 내는 건 없습니다. 이거 뭐 장기적인 뭐 과제까지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장기, 단기, 중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재물포 르네상스 이걸 가지고 이게 좀 시장이 바뀌면 또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사라질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무조건 저기 할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 했던 얘기들 중에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권 매립지 차기 정부에서 좀 매립을 지으려면 상당 부분 좀 뭐 협상도 필요하고 많은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차기 정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국장님 먼저 얘기해 네,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참 이게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경부를 포함한 수도권 4자, 그동안 뭐 3차 공모를 거쳤고요. 또 이제 곧 4차 공모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볼 때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조건을 완화하고 이 돈을 듬뿍 쥐어준다고 해도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요. 자기 앞마당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찬성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좀 전에 이제 3차 공모까지 뭐 구청장이 주도로 한다고. 근데 이게 민간으로 한다고 해서 바뀔까?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요. 현 수도권 매립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꼼수로도 아마 지금 뒤에 감춰놓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제가 볼 땐 정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역할을 하려면 이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그동안 인천시가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할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른 중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서울시랑 경기도에 좀 안타까운 거는 남의 고통은 당연시 하면서 이 조그만 불편은 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차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그 의미가 있었던 건 그런 겁니다. 보면은 한동식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현안에는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통망을 뚫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거원 사업하고 같이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고 하는 한 부처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 정부에서도 소위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담기구에서 이것을 핸들링한다라고 약속을 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으로 실패를 했지만 새 정부에서도 그러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전담해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여러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지역 현안들 뭐 천원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이런 공약 대부분들이 주민들의 피로감으로 솔직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동력을 좀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이 있어야 좀 이렇게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럼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앞서도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망 계획도 보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거 때 반짝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공약이 우선순위로 중요한 건가. 무작정 뭐 도로 닦아주고 철도망하고 해서 좋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유권자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공약이 무엇인지 그 판단하는 눈이 결국에는 헛공약을 내는 후보들을 퇴출하는 장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장 중요한 건 건설과 교통,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민생,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 건설과 교통 뭔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인천시가 제시했던 10대 과제도 당장
보이는 것만 한 13조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후보가 어떤 공약을 제시해, 이 공약이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얼만큼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인지 좀 꼼꼼히 좀 따져봐서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선택할 때만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